김 과장님, 엑셀 기능 좀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부장님. 제가 영상으로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독 길었던 장마와 얼마 전 태풍이 지나가고 갑자기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기 너무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은데 예보에 따르면 또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항상 안전관리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약 2주 전 정도에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엑셀 직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습을 병행하지 못했어서 몇몇 분들께서 벌써 다 까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계속해서 실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예 좀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진행했던 교육 내용이 엑셀의 초중급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실무에서 정말 자주 활용하는 기능과 함수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던 거라 엑셀을 바로 실무에서 활용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더를 4개로 구분해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다 진행하려면 한 2시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총 4회 정도로 나누어서 시리즈로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중에서 오늘 강의는 이 첫 번째 폴더인 엑셀 초중급 핵심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예,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집계할 때 이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 범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틀 고정, 나누어 보기, 이 세창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한눈에 보이는 데이터 범위를 좀 만들어 봤고요. 이런 데이터에서 가장 위에 있는 행을 저희가 필드명, 제목행이라 부르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데이터 범위가 있을 때 이 전체 범위를 잡을 때에는 그냥 저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아도 그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좀 방대할 경우도 있잖아요. 열로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 행으로도 몇천 행,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몇만 항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이 데이터 범위를 잡을 때, 지정할 때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설정한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소모적인 작업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데이터 전체 범위를 한 번에 지정하는 방법은 컨트롤 A와 컨트롤 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별을 많이 쓰는데, 데이터 범위 이 안쪽에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A, 그죠?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컨트롤 A, 또는 제가 자주 활용하는 컨트롤 별, 그죠? 이것 또한 이 데이터 범위 안에 그죠? 아무데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별을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데이터 전체 범위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데이터 전체 범위가 아니라 요만큼만, 그죠? 또는 요만큼만, 아니면 제목행은 빼고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만 이렇게 지정해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 키하고 이 시프트 키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먼저 이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 키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이 연속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끝셀로 이 커서를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아래, 왼쪽, 위쪽,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에서 가장 끝셀로, 그죠? 이 커서를 보내게 돼요. 다시 한번, 자, 오른쪽, 아래, 왼쪽, 위쪽. 여기서도 가장 아래로 보내고 싶다. 여기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아래 방향키.
위로 가고 싶다, 위 방향키. 왼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방향키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로 이 커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 Shift 키 같은 경우는 범위를 설정해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내가 커서를 움직일 때마다 해당 범위만큼 범위를 잡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범위를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 성질을 합쳐서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적어놨죠. 컨트롤 Shift 방향키. 그러니까 컨트롤 키는 이렇게 좀 연속된 데이터에서 끝으로 보내는 성질이 있고, Shift 키는 범위를 잡는 성질이 있잖아요. 요거를 조합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Shift 오른쪽, 아래쪽. 그러면 똑같이 전체 범위를 잡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한 요만큼만 잡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는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2번 누르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 그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제목행은 빼고 데이터 레이블만 좀 지워가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 Shift 오른쪽, 아래쪽 하게 되면 제목행은 빼고 나머지 데이터를 지워갈 수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전체를 잡고 싶다. 여기에서 컨트롤 Shift 오른쪽, 아래쪽. 그리고 뭐 전체를 잡을 때에는 사실은 컨트롤 A를 누르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컨트롤하고 Shift 키를 활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범위만큼을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그 데이터가 아무리 방대해도 이거를 좀 쉽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무에서 정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 키, Shift 키, 컨트롤 Shift 방향키, 그 컨트롤 A, 컨트롤 별, 이거는 좀 반드시 외우셔서 업무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지금 674행까지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그 전체 범위를 잡고자 할 때에는 그냥 여기에서 뭐 컨트롤 A를 누르면, 그죠? 컨트롤 A를 누르면 사실은 저희는 이 필드명과 이 데이터 레이블까지만 잡고 싶은데 위에 있는 요 내용이 연속된 데이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범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데이터 이게 표로, 그죠? 제목행과 데이터만 있을 때에는 컨트롤 A, 컨트롤 별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컨트롤 Shift, 그죠? 방향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Shift 오른쪽, 아래쪽 하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전체 범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뭐 가장 위로 가고 싶을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컨트롤 방향키 하게 되면 그죠? 여기가 지금 연속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된 데이터에 가장 위로 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체에 있는 열을 기준으로 해서 컨트롤 위에 방향키 하게 되면 이렇게 가장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아래로 보낸 다음에 이런 데에서 저는 그 가장 그 위의 행, 첫 행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될 때에는 이거 이렇게 가지 않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방향키를 눌러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컨트롤 홈키를 누르면 바로 딱 이렇게 A1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컨트롤 홈을 누르면 가장 A1셀 첫 셀로 이동한다 라는 부분들도 제가 좀 자주 활용하는 단축키이니까 이것도 좀 업무하실 때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 범위를 좀 쉽게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 틀 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틀 고정은 아마 엑셀을 좀 다루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잘 아실 것 같고 활용하시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그죠? 필드명 제목행은 그대로 두고, 그죠? 이거는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데이터만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내려다 보니까 위에 있는 제목행이 뭔지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틀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3행을 클릭을 하고요. 그죠? 보기에서 틀 고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죠? 요 2행까지 고정이 되게 돼서
저희가 마우스로 해서 아래쪽으로 데이터 범위를 바꿔도 이제 이 위에 있는 제목행은 바뀌지 않고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죠? 이거를 해제하고 싶을 때에는 다시 이 보기에서 틀 고정에서 틀 고정 취소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단축키를 이용해서 써요. 왜냐면은 막 급하게 작업을 할 때에는 막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하고 보기에서 틀 고정해서 이렇게 누르는 것도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단축키로 쓰는데 단축키는 Alt WFF. 자, 저희가 단축키를 적용할 때 이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도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계열, 그러니까 컨트롤을 통해서 단축키를 쓰는 부분들은 컨트롤과 다른 부분들을 같이 눌러줘야 하고요. 이 Alt 계열의 단축키 같은 경우는 이걸 따로따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lt WFF를 이렇게 Alt를 누른 상태에서 WFF가 아니라 Alt 한번, W 한번, F 한번, F 한번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자, 저희가 지금 그쵸, 이 행, 요 제목행을 지금 틀 고정하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쵸,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Alt W F 하게 되면 이렇게 틀 고정이 되게 됩니다. 또 해제하고 싶을 때도 똑같이 그냥 Alt W FF 해제가 된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이거를 클릭을 하고 보기를 누르고 틀 고정을 눌러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죠, 3행을 클릭한 다음에 Alt를 누르면 위에 이렇게 단축키가 나오게 되죠. 그죠, 저희가 이제 보기죠. 보기는 W죠. W, 그 다음에 틀 고정은 F예요. F, 틀 고정 F. 그죠. 그러니까 단축키라는 게 Alt 계열의 단축키는 결국은 이 Alt를 통해서 위에 있는 메뉴를 정하고 또 이 메뉴에서 하위 메뉴에 해당하는 그 단축 코드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지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해제하고 싶을 때에는 Alt W FF. 쉽죠? 여기에서 Alt W FF. 해제할 때에는 Alt W FF. 네, 이렇게 하시면 뭐 다 몇 초라도 이렇게 좀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행뿐만 아니라 열도 고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그죠? 그러니까 이 필드명하고 여기 있는 10가지는 고정을 하고 나머지 데이터만 좀 보고 싶을 때에는 여기, 그죠? 이 3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기, 틀 고정 하시게 되면 이렇게 행과 저희가 이걸 갖다 오른쪽으로 보내도 이 열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제할 때에는 Alt W FF. 그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 틀 고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Alt W FF.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틀 고정이 되게 되죠. 해제할 때에는 Alt W FF. 네, 이것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효율을 좀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Alt W FF 틀 고정한 단축키도 외우셔서 업무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누어 보기입니다. 이 나누어 보기도 상단 메뉴에서 보기에서, 그죠? 여기 이제 나누기 요 기능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 제이열을 볼게요. 제이열, 제가 교원 구분열의 전체 이 열을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코드 같은 경우는 전체 요 열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Ctrl Shift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가장 아래까지 범위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방향키, 그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에서 한계가 뭐죠? 그러니까 연속한 데이터의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 J열 데이터 전체 범위를 잡고 싶은데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끊어진 부분, 그죠? 요 전까지만 데이터를 잡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또 누르면 여기 이렇게 계속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전체 범위를 잡고자 할 때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누어 보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화면에서 중간 정도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 보기를 누르세요. 그럼 10자료에서 이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위아래로 좀 자주 보는 편이고 좌우로는 사실 자주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없애도 되는데요.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그죠? 표시가 됐었을 때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드래그 클릭해서 왼쪽으로 보내버리시면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위아래로 나눠져서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아래로 보내고, 그러면 저희가 이 데이터 전체 범위를 가장 위에와 가장 아래를 한 번에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J열, 교원 구분의 이 데이터 범위를 한 번에 잡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는 연속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를 클릭하시고 제가 시프트를 누르신 다음에 가장 아래 셀, 그죠? 674행이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한 번에 이 데이터 범위를 잡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기, 그죠? 여기 잡으신 다음에 뭐 내가 이걸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뭐 7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7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이렇게 J열의 전체 데이터가 7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뭐 데이터 전체 범위를 잡고 싶을 때에는, 데이터가 연속될 때에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데이터 전체 범위를 잡게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중간에, 그죠? 끊어질 때에는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나누기 기능을 통해서 위아래를 나누어 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시프트 키 그리고 가장 아래 셀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고, 이거를 내가 뭐 10으로 바꾸고 싶다, 10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그죠? J열의 모든 데이터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누어 보기, 이것도 제가 좀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창 기능입니다. 나누어 보기는 해제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해제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작업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3개를 쓰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다 이렇게 듀얼 모니터 뭐 2개 정도 쓰시잖아요. 그럴 때 여기 보게 되면은 새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문서를, 그죠? 다른 창에서 엽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뭐 미러링 작업하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자, 이거 제가 지금 하나만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 지금 똑같은 데이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지금 원본 데이터이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새창 기능을 통해서 미러링 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어차피 저희가 뭐 듀얼 모니터 많이 쓰니까 또 하나의 모니터에서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예요. 쪽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여기 간호학이 아니야, 약학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약학 하면, 자, 여기를 바꿨는데 원본 데이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새창 기능을 통해서 미러링된 또 하나의 창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바꾸고 싶은 부분들을 바꾸면 이렇게 원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뭐 또는 원본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바꿀 부분들을 갖다가 이 미러링된 새창 화면에서 바꾸면 원본에 적용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끝난 다음에는 X를 누르면 이렇게 원본만 남게 되게 됩니다. 네, 요것도 제가, 이거는 뭐 자주는 아닌데 이따금씩 또 활용하는 뭐 이렇게 좋은 기능이니까 요 내용들도 좀 공부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데이터 범위를 좀 쉽게 잡는 방법, 그리고 틀 고정, 틀 고정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한번 꼭 외워주세요. 그죠? Alt W FF, Alt W FF. 뭐 외우기 어려우면 이거를 좀 내가 자주 쓰는 단축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 적어서 내 책상이라든지 모니터에 붙여놓고 활용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보기, 새창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자, 다음은 저희가 윗셀 복사하기. 네, 이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죠? 유용한 그런 기능과 수식입니다. 자, 제가 지금 요 하기에 앞서서 오른쪽에
그 컨트롤 D하고 컨트롤 R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컨트롤 D 같은 경우는 윗셀 복사 붙여넣기, 그쵸? D는 뭐 다운의 약자겠죠? 컨트롤 R은 라이트죠. 왼쪽 셀을, 그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연과학 계열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아래로 다 붙여넣고 싶어요. 이럴 때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는 범위를 잡고 컨트롤 D,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저 배웠죠. 여기에서 범위를 잡을 때에는 Shift로 이렇게 막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D 하게 되면 가장 위에 있는 셀을 갖다가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넣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R,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으로 붙여넣기. 여기에서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R, 한 번에 오른쪽으로 붙여넣기가 되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R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왼쪽 셀을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이것도 업무에서 굉장히 유용한 이렇게 단축키이니까 이 내용들도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지금 시트에서 핵심은 여기 아니고 이제 오른쪽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건 뭐 제가 데이터 다 지웠고요. 이렇게 A열에 보시게 되면 뭐 교육부 5대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과학 계열이 있고, 인문사회 계열이 있고, 예체능 계열, 그 다음에 뭐 공학 계열, 막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전체 그 A열의 그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셀을 아래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은 전부 다 자연과학 계열로, 그 다음에 인문사회부터 이 아래에 있는 빈 셀은 인문사회 계열로, 그죠? 그리고 예체능 계열부터 해서 아래 빈 셀은 예체능 계열로, 그리고 맞네요.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뭐 공학 계열로,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의 가장 아래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그 위에 있는, 그죠? 여기도 의학 계열이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똑같은 이런 텍스트로 채우고 싶어요. 이런 일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A열의 그 전체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전체 범위 설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데이터가 연속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에도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데이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학 계열을 3번 더 누르면 가장 끝행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보기에서 나누기, 그리고 요거는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없애고, 여기에서 가장 아래로 보내고, 그죠? 여기 가장 아래로 보내신 다음에요. 자, 요걸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에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나누기를 꺼버리고요. 자,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빈 셀이 있고 위에 셀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셀을 채우고 싶은데, 지금 가장 끝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비열해 보게 되면 비열은 가장 끝행까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열을 이용해서 가장 끝행이 몇 행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죠? 674행이에요. 그죠? 그러면 674행을 기억하셨다가, 자, 여기 이름 상자에서, 자, 콜론을 누르시고요. A 674 하게 되면 한 번에, 이제 보이진 않지만 한 번에 저희가 원하는 범위만큼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해요. 자, 홈에서 가장 오른쪽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그리고 빈셀 확인, 이를 누르면 저희가 설정한 전체 범위에서 이 데이터가 있는 건 빼고 나머지 부분들만 영역을 잡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수식 는을 하시고요. 바로 위에 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죠? 자연과학 계열,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부터 해서 아래쪽 빈칸이 바로 위에 있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이거 처음 배웠을 때 이게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거 정말 업무에서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니까 이 내용들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 제목행이 사라지잖아요. 여기에서 Alt W FF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가장 아래 행이 얼마큼인지 몰라.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있는 열을 기준으로 해서 컨트롤 아래 방향키 눌러서 674인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름 상자에서 콜론을 누르고 A 674 그리고 엔터 하게 되면 범위를 찾게 되고요. 아까 전에는 저희가 홈에서 찾기면 선택으로 봤는데 단축키가 있어요. 여기에서 F5 그러면 이렇게 이동 옵션으로, 그죠? 이동해서 옵션 그리고 빈셀 확인,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 범위에서 텍스트가 있는 거 빼고 빈셀만 설정이 됐고요. 여기에서 는을 하고 위에 셀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죠? 그 빈셀들이 바로 위에 있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다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텍스트고 여기는 지금 사실은 과학 계열로 보여지는데 지금 수식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뭐 이렇게 복사하거나 분석을 진행할 때 혹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수식이 아니라 값으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잡고요.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값으로 붙여넣기. 이제 값으로 붙여넣기는 제가 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저희가 이렇게, 그죠? 중간에 빈 셀이 있을 때 그리고 위에 있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붙여넣고 싶을 때, 이거는 아마 실무에서 아주 활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십시오. 네, 여기 아래 예제 한 번만 더 저희가 좀 이거를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저희가 지역 구분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있고,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은 서울로 채우고, 경기, 요 두 개는 경기로 채우고, 여기는 인천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에는 범위를 잡고 단축키 F5 그리고 옵션 빈셀 확인을 누르면 텍스트는 빼고 이렇게 빈셀만 범위를 잡게 되고요. 여기에서 는을 하고 위에 셀 클릭하고 컨트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위에 셀을 이제 복사해서 그렇게 값을 채우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저희가 뭐 컨트롤 D, 컨트롤 R,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방대한 데이터에서 위에 셀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저희가 행 선택, 열 선택하는 방법, 그죠? 그리고 행 숨기기, 열 숨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행을 선택하고 싶을 때, 그죠? 이렇게 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열도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걸 숨기고 싶을 때에는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뭐 열 숨기기, 그죠? 그리고 다시 뭐 보이게, 그죠? 숨기기 취소. 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숨기기, 그리고 보고 싶을 때에는 숨기기 취소,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간단한 단축키를 이용하면 굉장히 좀 더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제가 뭐 눈에 보이는 13행을 갖다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마우스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13행에 아무데나 이렇게 커서를 두신 다음에 Shift 스페이스 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hift 스페이스는 행 선택하기,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는 열 선택하기. 그러니까 지금 Shift하고 컨트롤은 바로 위아래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Shift가 모양이 좀 더, 그죠? 길죠? 오른쪽으로 기니까 이거는 그냥 좀 외우기 쉽게 행을 선택할 때에는 이렇게 커서를 두신 다음에 Shift 스페이스
그리고 내가 뭐 H열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H열 아무데나 커서를 두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14, 15, 16캠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14에서 Shift 스페이스 하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2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도 마찬가지로 HIJ를 선택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Shift 2번 이렇게 하게 되면 딱 범위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범위를 잡은 다음에 행이라든지 그 범위를 잡고 이거를 숨기게 해야 할 때 단축키가 있는데요. 컨트롤 90이에요. 컨트롤 9는 행, 컨트롤 10은 열 숨기기. 예를 들어서 뭐 12, 13, 14를 제가 숨기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숨기기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그냥 막 작업하다가 여기에서 Shift 스페이스 컨트롤 Shift하고 아래로 2번 하시고 여기서 컨트롤 9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그 해당되는 행 숨기기가 됩니다. 열도 뭐 HIJ 여기를 숨기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숨기기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되는데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그쵸? 지정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시도 여기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죠?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시프트로 2번 누르고 컨트롤 0 그쵸? 컨트롤 0 하게 되면 이렇게 숨기기가 되거든요. 자, 작업하시다가 자, 행을 선택하고 시프트 이게 원하는 범위를 잡고 컨트롤 9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열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하시다가 여기부터 그러면 컨트롤 스페이스 그 다음에 시프트로 방향키 컨트롤 0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을 숨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프트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행 선택하기 열 선택하기 그리고 선택한 열을 행을 숨기고 싶을 때에는 컨트롤 9 열을 숨기고 싶을 때에는 컨트롤 0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엔 낯선데 하다 보면 굉장히 편해요. 잡고 그죠? 하다가 잡고 시프트 누르고 범위를 잡고 컨트롤 9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다가 이번에 열 원하는 범위만큼 잡고 컨트롤 0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습관이 되시면 이것 또한 좀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단축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주로 그나마 업무에서 실무적으로 정말 활용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 정도 단축키만큼은 좀 외우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틀리고 고정하는 거, 데이터 범위 잡는 거, 나누어 보기, 세창 기능, 그 다음에 윗세 복사 붙여넣기 이런 부분들 좀 다뤄봤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은 이제 끄고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셀 서식을 내 맘대로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 제품들의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쵸? 가격이 나와 있고, 가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합계를 한번 구해볼게요. 합계. 자, 자동 합계. 엔터. 제대로 구해졌네요. 22,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 체험해볼게요. 여기는 값을 구하지 못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2,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2,000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제가 원을 입력한 게 아니라 원래는 2,000인데 내가 그냥 보이는 화면만 보이는 화면만 원까지 붙여서 보여줘라 라고 명령을 주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000 한 다음에 원이라는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2,000입니다. 1,000이고 1,500이고 0이고 3,000이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여기는 지금 2,000원, 그러니까 2,000이라는 숫자하고 원이라는 텍스트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이 숫자하고 텍스트가 같이 있으면 이거는 숫자로 인식을 못해서 계산을 못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또 보고서를 쓰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상사한테 보고하거나 할 때 어떤 가독성을 위해서, 그죠?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원, 제품이니까 원까지 붙여서 보고를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수식은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 숫자로 더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이렇게 원자함 붙여서 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인원이 0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 또한 좀 저희가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금액 같은 경우는 원 단위 구분기호를 많이 넣잖아요. 자, 원 단위 구분기호 넣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은 범위를 정하신 다음에 상단에서 이 홈에 그쵸, 요거 1000원 단위 구분기호 요거 누르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런데 저는 요거 잘 안 씁니다. 쓸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숫자 뒤에 원하는 사용자 지정의 글씨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범위를 정한 다음에 컨트롤 1.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컨트롤 1. 제가 지금 또 서식, 셀 서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뭐 글꼴, 테두리, 채우기 같은 것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셀 서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셀 서식으로 들어온 단축키가 컨트롤 1입니다. 자, 원래는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모를 때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1. 그럼 바로 셀 서식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자, 사용자 지정으로 오시고요. 지금 G 표준으로 되어져 있죠. 이거를 샵, 샵, 0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1000원 단위 구분기호가 붙게 돼요. 자, 여기에서 제가 샵, 샵, 0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엑셀에서 샵하고 0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샵 같은 경우는 유효한 숫자는 표기하되 유효하지 않은 숫자는 다 보이지 않게 하는 성질이 있고요. 0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은 숫자도 다 보이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사용자 지정에서 0.0000으로 할게요.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를 하는데 유효하지 않아도 표기하라는 명령이에요. 확인을 누르고 자, 1.1200 하니까 나오죠. 근데 사실은 1.12까지가 유효한 거지 뒤엔 00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 그렇게 셀 서식에서 저희 지정을 할 때에는 샵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은 것들을 빼버리게 하는 성질이 있고 0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한 자릿수만큼 강제로 표현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0. 샵 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어차피 뒤엔 00은 뭐 무효한 숫자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유효한 것만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용자 지정 자, 샵, 샵, 0까지 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원을 붙이고 싶어요. 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뭐 띄어쓰기도 얘가 구분을 하거든요. 뭐 띄어쓰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한 칸을 띄우고 자, 쌍따옴표 원 쌍따옴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2000하고 원이라는 텍스트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2000이에요 1000이고 1500이고 0이고 3000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자동 채용을 해도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막 1000 원 2000 원 하게 되면 이거는 숫자와 텍스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이걸 계산한 거고 위에 걸 계산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자동 채용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숫자 뒤에 원이라든지 명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보고를 드릴 때 가독성을 좋게 할 때 이거 자주 쓰는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그냥 다시 표준으로 바꿔 놓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냥 원자는 붙이지 않고 그냥 1000원 단위 구분기호만 붙이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빠른 거는 사실은 그죠? 여기 홈 탭에서 이거 1000 단위 구분기호 하게 되면은 바로
회계 서식으로 바뀌면서 구분기호가 생겨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1 누르면 요게 뭐냐 하면 샵, 샵40 아까 전에는 저희가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1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이거를 바꿔줬는데 이거를 이렇게 단축키로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2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샵, 샵 40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여기는 저희가 그죠? 요 데이터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원을 붙이고 0의 경우에는 그냥 0으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해서 하고 원을 붙이니까 이렇게 0에도 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저희가 사용자 지정해서 이 금액이 있는 부분들은 원을 붙이고 0을 그죠? 구분기호와 원을 붙이고 0의 경우에는 원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0유로 표시하는 것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여기에서요. 자, 양음영택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양수일 때는 뭐, 음수일 때는 뭐, 0일 때는 뭐, 텍스트일 때는 뭐를 갖다가 한 번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양수일 때 저희가 이 금액 양수일 때에는 저희가 샵, 샵 40 그죠? 이렇게 하고 띄우지 않을게요. 그냥 원을 쓰고요. 그리고 세미콜론 이번에 음수일 때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0일 때는 저희가 그냥 0으로 그죠? 그럼 된 거예요. 지금 양은 0 텍스트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보세요. 양수 같은 경우는 천 단위 구분기호와 그죠? 원을 붙였고요. 0 같은 경우는 그대로 0으로 뒀어요. 만약 0은 내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죠? 이렇게 양수에 대해서는 천 단위 구분기호 원을 붙였고 음수는 없고 0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돼서 한 번에 저희가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저희가 셀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좀 어떤 보고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는 그대로 두고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보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업무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셀서식을 입히고 그렇게 좀 보이는 것만 보이게 하는 것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완성 파일이거든요. 자,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 다운을 받으면 딱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셀서식을 통해서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편집을 좀 해야 되잖아요. 한번 금방 진행해 볼게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먼저 한 번에 잡아야 돼요. 데이터 한 번에 잡는 거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별 잡고 컨트롤 1 이걸 외워보세요. 여기에서 커서를 두시고 컨트롤 별 컨트롤 1 컨트롤 1은 이렇게 셀서식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테두리 먼저 테두리는 약간 좀 짙은 회색으로 해서 윤곽 안쪽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범위에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요 이제 텍스트의 길이만큼 자기가 알아서 이걸 늘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필드명이잖아요. 이거는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검은색에 흰색 글씨 그리고 컨트롤 1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안에 있는 선들은 흰색으로의 구분이 되거든요. 흰색에서 안쪽 확인 그리고 살짝 두껍게 그리고 약간 그죠? 행 너비를 넓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요 두 개는 지금 계산하기에서 나온 값이니까 요 두 개는 제가 붉은색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요거 천 단위 구분기호로 할게요. 이건 다 인원이거든요. 천 단위 구분기호 컨트롤 시프트 1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요것만 제가 숫자는 이건데 보이는 것만 명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컨트롤 1 누른 다음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여기에서
쌍따옴표 0 그리고 엔터. 그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0 같은 경우에 0이 붙었잖아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금용 택, 그 구분해서 하시면 0 같은 경우는 그 0으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장 아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두껍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 처음에 있는 데이터에서 훨씬 더 보기 좋게 그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정말 셀의 서식이 들어갔잖아요. 뭐 색깔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이는 것만 보이게 하고, 철원 단위 구분기호에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갖다가 가독성이 좋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셀 서식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셀 서식을 내 마음대로 좀 진행을 해 보았고요. 다음, 선택하여 값 붙여넣기. 자, 요거 제가 지금 예전에 어떤 분석했던 데이터인데, 그 2열에 보게 되면 이렇게 수식에 의해서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상수,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이루는 로우 데이터가 바뀌면 요 데이터도 이제 바뀌겠죠. 그런데 어떤 분석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이제 이 데이터는 바뀌면 안 돼. 이건 그냥 딱 고정시켜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지는 요거를 내가 복사해서 활용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데이터 범위를 컨트롤 C에서 그냥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상수값이 아니라 이렇게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붙여넣기 하면 값 붙여넣기가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이제 값 붙여넣기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에서 범위를 잡고요.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값 붙여넣기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딱 그 수식으로 되어 있던 값들을 수식은 없애버리고 딱 값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단축키가 있거든요. 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 V 또는 슬러시 ESV. 컨트롤 알트 V는 컨트롤 알트를 같이 누르면서 V를 눌러야 되고요. 슬러시 ESV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범위 잡는 거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면 컨트롤 알트 V죠. 네. 컨트롤 알트 V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값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값만 붙여넣게 되게 되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서 슬러시 ESV를 누르면 바로 자기가 알아서 값까지 이렇게 이용하게 되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값 붙여넣기가 되게 됩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가장 편한 거는 제가 보니까 그냥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가장 빠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컨트롤 알트 V 슬러시 ESV를 통해서 단축키를 통해서 저희가 값을 뭐 코팅하는 거, 그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요 데이터도 내가 그냥 딱 고정하고 싶어 라고 할 때에는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값 붙여넣기 하시면 수식은 사라지고 딱 값만 남게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단축키를 해놨어요. 자, 저는 수식으로 되어 있는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알트 1번을 누르면 바로 끝납니다. 알트 1번 어떻게 한 거냐면, 자, 파일에서, 자, 요거 제가 원래 가장 처음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빠뜨렸네요. 옵션에 가시고 여기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어요. 여기 아마 이거를 정말 잘 쓰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값 붙여넣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 복사. 이게 지금 Alt 계열의 단축키를 할 수 있는 이 기능이에요. 지금 이제 값 붙여넣기 가장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Alt 1번, Alt 2번, Alt 3번이에요.
그리고 내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 옵션에서 그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들을 일로 보내신 다음에 그 순서대로 가장 위에가 1번이에요. 2번이고 3번. 이걸 가장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자, 범위를 잡고 컨트롤 C하고 Alt, 이렇게 그럼 가장 위에 제가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해놓은 것들이 다 나오는데, 1번이 지금 카푸치노 키였잖아요. 1번을 누르면 바로 카푸치노 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그 자기 본인이 원하시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자주 쓰는 기능들을 좀 넣으셔서 Alt 단축키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잠시만요, 보기에서 이렇게 그 셀들을 저희가 이거를 병합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은 이걸 누르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범을 탁 하고 Alt 2번 하고 Alt 2번.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옵션에서, 그죠? 이 두 번째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놨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꽤 편해요. 잡으신 다음에 Alt 2번. 그럼 바로 병합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가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닫고요. 그 다음에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이름 정의, 조건부 서식. 제가 그 직무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지금처럼 시간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몇 번이고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훈련식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실습을 많이 못해서 그때 배우셨던 분들이 아마 좀 많이 까먹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자동 필터.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필드명, 제목이고 데이터가 있을 때 요거를 저희가 자동 필터를 많이 걸잖아요. 그래서 필터 거는 방법은 데이터에서 필터를 걸게 되면 이렇게 필터를 걸게 되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필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보통 저희가 이렇게 범위를 정한 다음에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커서를 두시고 바로 그냥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필터를 누르셔도 이렇게 그 데이터 범위에서 그 필터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해제, 필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써요. 그러니까 단축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Ctrl Shift L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범위에서 아무 데나 커서를 두신 다음에 Ctrl Shift L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필터를 걸게 됩니다. 해제하는 것도 다시 Ctrl Shift L, 다시 Ctrl Shift L, 해제하는 거 Ctrl Shift L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자동 필터를 내가 걸고 해제하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필터를 걸고 Ctrl Shift L 하고, 문제가 지금 N열, 그죠? 점수가 있는데 평균 초과값만 필터하시오. 자, 엑셀에서 필터를 건 다음에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숫자 같은 경우 이렇게 숫자 필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에서 평균 초과, 여기 있네요. 평균 초과값만 표시해라. 이걸 누르면 엑셀이 지가 계산한 다음에 평균에서 초과하는 값만 이렇게 필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N열의 점수가 50 이상인 값만 필터하시오. 다시 한번 여기서 숫자 필터 50 이상, 50 이상이죠. 50 이상이니까 뭐 크거나 같음, 그죠? 하고 50 확인을 누르면 이제 50부터 해서 그 이상인 값만 필터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 지금 숫자 필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M열에서 우주가 포함된 행만 필터하시오. M열. 자, 여기에서 텍스트는 딱 이렇게 텍스트 필터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우주가 포함된, 포함을 바꾸신 다음에 하시고 선택하시고 우주,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엑셀이 우주가 포함된 그죠? 값들을 찾아서 필터해서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필터를 다 풀고 싶다 그러면 Ctrl Shift L 하게 되면 이 필터가 풀리면서 이렇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동 필터를 쉽게 하는 방법, 그죠? 단축키 Ctrl Shift L 통해서 필터를 걸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터를 건 상태에서는 숫자 필터와
텍스트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만 필터하는 것 좀 배워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말만 들어도 고급스럽죠. 고급 필터. 제가 소속 학과가 국어교육과인 학과의 요 데이터를 뽑아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요 데이터에서 소속 학과가 국어교육과인 학과만 찾아서 요 학과의 전체 필드명 값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딱 요 값만 불러오고 싶어요. 이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름 정의, 그죠? 그 자동 필터 시트에서, 그죠? 요 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적용할 데이터 범위를 데이터베이스로 이름 정의하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고급 필터를 줄 때 데이터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범위를 잡으려면 다시 이 시트로 이동해서 범위를 잡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름 정의를 미리 해놓으면 이런 번거롭게 다른 시트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 나온 것처럼 데이터 범위를 데이터베이스로 제 이름 정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이름 정의에 대한 자세한 또 강의는 제가 이전에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좀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데이터 범위. 고급 필터 적용하려면 데이터 범위는 반드시 필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데이터 전체 범위 잡는 거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별 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면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엔터 하게 되면 이 데이터의 범위를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정의한 거예요. 자, 이번에 한번 이제 고급 필터 줘볼게요. 여기에서 데이터 고급 그리고 목록 범위는 원래는 저희가 이 시트로 이동한 다음에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바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그리고 복사 위치는 여기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엑셀이 이 데이터에서 국어교육과인 그죠? 데이터를 다 찾아서 그 행의 5대 계열, 이름, 성별, 단과대학, 점수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동 필터를 통해서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원본 데이터인데 이렇게 바꿀 때마다 원본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할 때 가능하면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두시고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이렇게 뽑아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공을 하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저희가 좀 바꾸는 과정에서 훼손이 되거나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것만 이렇게 추출해 와서 여기에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면 좀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름 정의하는 것, 고급 필터까지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이 데이터가 있고요. 비열에 비열을 보게 되면 계열이 지금 이렇게 총 4개 계열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자연 과학 계열을 찾아 행 전체를 주황색으로 처리하고 텍스트를 볼드체로 처리하시오 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과학 계열인 이런 행들을 찾아서, 그죠? 셀들을 찾아서, 값을 찾아서 그 행 전체를 주황색으로 처리하고 텍스트는 볼드체로 처리하려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범위를 잡습니다.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자, 홈에서, 그죠? 홈에서 요 스타일이라는 영역 안에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클릭하시고 새 규칙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는을 하시고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비열에서 저희가 자연과학계열을 찾을 거잖아요. 첫 셀, 그죠? B5셀이에요. 요거를 클릭하시고, 지금 이제 B하고 O 앞에 달러가 붙어져 있는데 F4를 통해서 B열만, 그죠? B 앞에만 달러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는을 하시고 땅따옴표 자연, 과학, 계열
쌍따옴표. 그리고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글꼴은 저희가 이제 굵게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그 채우기는 주황색으로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그 엑셀이 비열해서 자연과학 계열을 찾아서 그 행만 그죠. 글꼴은 두껍게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값을 채웠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인문, 사회 계열을 바꿨어요. 그건 해제가 돼요. 그리고 요거를 자연, 과학 계열로 바꾸면 자동으로 색이 입혀지게 되고 네, 이것도 지금 그 저희가 뭐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떤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지우는 방법은 규칙 관리에서 그죠? 규칙 삭제 확인. 자, 이번엔 제가 한번 어떻게 할까요? 문제도 있죠? N열에서 점수가 80점 이상인 행 전체 그죠? 주황색으로 N열 또 범위를 잡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의 범위를 잡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홈에서 조건부 서식 들어가시고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 하시고 눈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N 5셀이 되겠죠. 그리고 F4를 눌러서 N 앞에만 이렇게 달러를 붙이시고요. 요게 80점 이상이에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8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똑같이 글꼴에서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주황색으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엑셀이 N열에서 80점 이상인 행을 찾아서 그 행 전체를 주황색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꼴은 두껍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9이지만 70이 되면 해제가 되겠죠. 56이지만 85가 되면 여기 적용이 되게 되고 네. 이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도 업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건부 서식을 좀 더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개 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자이고 이거는 2020학년도 2학기 등록자예요. 그런데 인원이 달라요. 근데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데이터에서 1학기에도 등록을 했고 한 사람이 이번 2학기에도 등록한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저희가 체육관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등록자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나 업무에서는 좀 유용할 것 같은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건 2020학년 2학기 등록자인데 궁금한 것은 2020학년 1학기 여기도 등록한 사람이 여기도 등록했다 그러면 이거를 색을 칠하고 싶어요. 이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도 색을 칠할 거니까 이 범위를 잡으시고요. 똑같이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 눈을 하시고 여기서는 저희가 카운트 if 함수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원래는 셀에서 수식을 할 때에는 C나 S를 누르면 해당하는 수식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지금 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그 수식을 외워서 다 적어주셔야 돼요. 네, count, count, if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학기 등록자로 오신 다음에 요 범위를 택해주세요. 요 범위는 변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선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하시고 그 다음에 2학기 등록자 첫 번째 셀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F4를 두 번 눌러서 A 앞에만 달러를 붙입니다. 네, 이렇게 열고정을 시키시고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1학기 등록자의 학번 이름은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까 고유한 값인 학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하나하나 값을 세는 거예요. 먼저 요 값을 여기서 세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1보다 하나가 나오겠죠. 2나 이런 식으로 1 이상이 나오는 값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서식에서 글꼴은 똑같이 두껍게 하고요. 채우기를 주황색으로 확인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1학기에도 있는 학생들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김팽수 001 이거를 이제 엑셀이 두 개를 비교해서 여기에도 있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엑셀이 하나하나 다 세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하나가 일치하면 1이 될 거고 두 개가 나오면 2가 되겠죠. 그래서 1 이상일 때에는 이렇게 색상을 주도록 조건부 서식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요것도 한번 좀 예제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실습해 보시면서 실제 업무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닫을게요. 잠깐만. 예.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그 오늘 1회차 전체 그 교육에 대해서 했던 거 먼저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총 4회에 걸쳐서 강의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그 엑셀 초중급 핵심 기능 칼퇴 보장 요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에서 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실제 업무에서 했던 것도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요. 네, 여기까지 좀 강의를 진행하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능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배워보았죠. 단축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거를 좀 안 따라와 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업무하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자주 다루고 쓰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반복해서 좀 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지도록 몸에 익히시고 그러면서 업무에서도 이게 지금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면은 내가 또 늘 하던 대로 업무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좀 어렵더라도 내가 이게 배운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업무의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저희가 마치도록 하고 제가 다음에 저희가 이제 2회차 강의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2회차는 제가 오늘 한 부분들은 핵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초, 중급, 주요 함수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